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9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궁금한 내용, 갑자기 어느 날 이것저것 좀 과학 내용을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시작을 해봤고요. 이 조사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일 큰 단위에서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정말 점점점 쪼개면 큰 우주를 쪼개면 어디까지 나올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지구, 행성, 은하, 우주, 전 우주를 관찰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주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규칙이 없다고 해버리면 적용할 수가 없죠. 그쵸? 예를 들면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걸 보고 다른 별들도 돌겠지 라고 규칙을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다면 이건 너무 관찰이 힘들 거니까 아마도 이런 규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자연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진짜 다 규칙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관찰하고 실험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주부터 가보죠. 우주는 제가 사진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이거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죠. 즉 138억 년 전에 어떤 특이한 작은 점에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그거를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네, 빅뱅이 대폭발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대폭발. 폭발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쫙 퍼지면서 그 에너지가 모이면서 물질, 알갱이, 입자를 만들고 그게 모여서 별들, 은하, 우리 지구도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냐? 제가 간단히 알아보니까 우리 지구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별의 나이, 아니면 별의 색깔, 별에서 오는 빛에 대한 성분, 빛의 성분이라기보다는 빛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다 찾아본 다음에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먼 우주, 더 멀리 있는 은하, 더 멀리 있는 이런 천체들에 대입을 해서 약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138억 년 전에 어떤 특이한 작은 점에서 에너지가 빛이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 지구로 오는데 138억 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 이제 지구인이,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크기는 138억 년 빛이 간 거리가 아니고요. 약 460억 광년의 크기 우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일 겁니다. 정말일 수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죠. 왜냐하면 별들이 점점 서로 멀어지는 걸 관찰을 했고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우주는 커지고 있다라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빅뱅 어떤 특이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빛이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지구로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빛이 우리가 130억 년 전 빛을 관찰했지만 그때부터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138억 년 전에 빛을 토대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라고 예측을 해본 결과 460억 광년까지는 커졌을 것이다. 즉 우리는 460억 광년까지는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뭐 500강년이고 뭐 우주의 나이가 뭐 200억 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과학 기술로 토대로 계산했을 때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그 후로부터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현재 460억 광년까지는 우리 지구에서 그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사이즈가 460억 광년까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고 넓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제일 큰 단위부터 합니다. 우주는 어떤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구조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단어예요. 우주가 그냥 거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입니다. 우주를 표현하는 제일 큰 단위입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 영어 보시면 아시겠죠? 그대로 해석한 게 우주의 거대 구조고요. 우주는 뭐 별들이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무슨 꼭 금을 쳐져 있는 것 같죠? 거미줄과 같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주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우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누 거품 아시죠? 비누 거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조. 우주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추측, 좀 과학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눗방울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눗방울끼리 붙어 있는 그 경계면을 우리 우주에서는 거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네. 거대 장벽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비눗방울과 비눗방울이 그 비눗방울 하나의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쵸? 우주도 이렇게 비눗방울과 비눗방울 같은 구조들이 만나고 그 비눗방울 사이는 좀 비어 있다. 그런 비어 있는 부분이 관찰이 된 겁니다. 우주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천체들, 별들이 차여 있는,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보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거품 비눗방울과 비눗방울이 모이는 그 닿는 경계면 있죠? 그 경계면에 은하들,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우리 이제까지 관측 결과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반짝이는 것들 보이시죠? 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이 반짝이는 것들이 거미줄 같은 부분 있죠? 여기 다 별들입니다.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검은 부분이 보이드. 근데 이 별들이 보이면 중간중간 모여 있죠? 이 모여 있는 이유가 어떤 이런 수만 개의 별을 잡아당길 수 있는 거대한 중력을 가진 물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물체를 거대 인력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거대 구조입니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별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진 거고요. 자, 이제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별들이 모여 있다. 별들이 모여 있는 걸 은하라고 하는데 엄청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초은하단 뜻은 은하들이 모인 초대규모 집단을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별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은하입니다. 근데 그런 또 은하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별이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사진,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20억 광년, 지구에서 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0억 년을 가야 됩니다. 그 위치에 아벨 90190이라는 초은하단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초은하단 사진 모습인데 여기 보이시면 반짝이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별이 아니고요. 은하란 얘기입니다. 은하. 별들의 모임. 얼마나 멀리 있으면 그 수백, 수천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들이 별 하나로 보이겠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 전 이번 영상을 조사하면서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우주는 진짜 크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 네, 이런 모습이죠. 신기하죠. 근데 요 초은하단, 은하단 크기를, 전체적 크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26만 광년의 크기를 가졌다. 빛의 속도로 326만 년을 달린 크기가 이 초은하단의 크기란 얘기입니다. 이런 초은하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는 어마무시하게 크다. 정말 상상도 안 되시죠? 그 초은하단 중에서도 좀 더 작은 단위, 은하단이라는 묶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은하들이 모였긴 모였지만 은하가 이제 수백에서 수천 개 정도 모인 거. 초은하들은 은하들이 더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겠죠. 네, 은하입니다. 별이 아닙니다. 은하에 다 모인 걸 아니, 죄송합니다. 별들이 모인 걸 은하라고 하죠. 이런 은하들이 수백 수천 개 모인 겁니다. 여기 좀 보이시죠? 이 은하. 이거 뭐 보면 저도 이거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꼭 나선형 같이 생긴 별들의 모임에 이거 은하라고 합니다. 이 은하가 하나겠죠? 이런 은하들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이런 은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중요치 않죠. 그죠? 저도 이름 잘 모르니까 은하단의 사진 모습입니다. 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으면은 이렇게 얼마나 멀리 있으면 수천 개 별이 모인 게 이게 작은 점이나 어떤 뭐 큰 점으로 보이겠습니까? 대단하죠. 은하단을 클러스터 오브 갤럭시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영어 단어도 참고하세요. 제가 일부러 써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은하단보다 더 작은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죠? 클러스터였지만 지금은 그룹입니다. 그룹. 자, 은하군은 뭐냐면 이제 수백 수천 개는 아니고요. 수십 개 정도, 뭐 몇 개에서 수십 개 정도 은하들이 모인 걸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여기는 이게 은하의 모습입니다.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은하들이 몇 개가 관찰되네요. 자, 이 사진은 고래자리 별자리 안에 있는 HCG7 은하군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저 정확히 모르지만 은하도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나선형 은하라고 합니다. 나선 좀 회오리처럼 보이죠? 여기 사진에는 나선형 은하가 3개가 있고요. 하나, 둘, 3개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모양의 은하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사진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하군이라는 이런 단위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드디어 이제 은하를 배웁니다. 갤럭시. 네, 어떤 스마트폰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예, 갤럭시가 영어로 은하랍니다. 별들의 모임. 네. 자, 수많은 별들의 집단입니다. 지금부터 좀 단위가 작아졌죠? 아까까지는 은하들의 모임입니다. 은하. 네, 이번에는 이제 별들의 모임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쵸? 제가 지금 이거 은하 제가 한자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은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뜻이고요.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 은하,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지구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제일 가까운 마젤란 은하라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 같은 거 보이시죠? 마우스보다. 이게 은하입니다. 이건 수많은 별들이고요. 구름처럼 생겼습니다. 예, 별들이 이렇게 조금 등성성 있나 보죠? 이 마젤란 은하인데 그 은하 이름을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게 되겠죠. 큰 거, 작은 거 은하들의 모임. 별들의 모임. 그렇죠. 멋있죠. 얼마나 멀리 있으면 구름처럼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큰 별들이 말이죠. 너무 신기하죠. 이 마젤란 은하는 지구에서 약 17, 18만 광년 거리 있습니다. 우리 지구인이 로켓가 아무리 빨라도 네, 빛의 속도로 18만 년이나 가는 거리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쵸? 참 이러고 보면 우리 지구인의 과학기술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은하들은 진짜 수천억 개가 있죠. 우주에. 그 중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회오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나선형이라 표현합니다. 나선형. 이렇게 꼬불꼬불 꼬인 모양을 나선형이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약 10만 광년. 이쪽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만 년 걸린다는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알죠? 수금지와 목도천에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LY 광년입니다. 광년을 이게 영어로 읽겠습니다. 중심에서 3만 10만 광년이니까 지름이 반지름이 5만 광년이겠죠? 그럼 3만 광년이 요쯤 어딘가에 이쯤 어딘가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수금지와 목도 천해 말고 제일 가까운 별 뭐예요? 그쵸? 가까운 별이 뭐냐면요. 그거 빼고 태양에 있는 별 행성들 빼고 가까이 있는 거리가 바로 켄타사우루스라는 별입니다. 항성이죠?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태양계에서 4.28광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됩니다. 약 4년.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 다음에 빛의 속도로 4년을 더 가야 처음 별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우주 큽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은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안드로메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 너 안드로메다에서 왔냐? 너 뭐 생각이 왜 이렇게 이상해? 이런 얘기 좀 농담적으로 하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유명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인데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은 이렇게 외부 은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드로메다도 외부 은하의 일종이겠죠. 자, 왜 이 은하가 유명해졌냐면 우리가 관찰했을 때 우리 은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 말고도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준 은하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유명한 이유가 지구에서 육안으로도 그냥 눈으로 봐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이고 별처럼 보이겠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쉽게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 별처럼 보인다기보다 약간 구름처럼 보여서 일명 안드로메다 성운, 구름 문자 써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리고 이 은하가 유명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은하 무슨 모양이었죠? 네, 나선형이었죠. 유일하게 우리 은하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 중에서 유일한 나선형, 제일 가까이 있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네, 나선형 은하.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유명해진 거죠.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18분 좀 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분 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끊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